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형사 사례든 기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례의 기본은 뭐냐면 자,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에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서 사실 인정부터 하고 그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법리 판단, 이 표현은 제가 임의로 붙인 표현입니다. 법적인 판단, 법률 판단, 법리 판단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갑이 A를 때렸어요. 때렸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갑이 칼을 들고 A를 퉁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 인정되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거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린 거니까 법적으로 이게 뭘로 평가되는 거예요? 폭행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간순위 중요한 게 항상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되는 사실만 가져와서 법리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요. 재판에 갑이 폭행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폭행죄에 대한 공소장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갑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A를 칼등으로 때렸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재판을 해본 결과 갑이 때린 게 아니라 을이 때린 거다라고 밝혀져. 진범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 폭행죄에 대한 판단을 갈 거 없어요. 그냥 갑은 진범이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행죄가 무슨 기순이 미순이 처벌을 어떻게 하니마니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폭행죄가 기수가 되니 미수가 되니 어떻게 처벌한 이 법적 판단을 따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거기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폭행죄라고 얘기는 하지만 때린 거는 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폭행이 될 수도 있지만 때린 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상해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가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만 더 가면 강간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냐 하면 판단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되는 사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얘가 객관적 외부적으로 갑이 A에 대해서 이렇게 때렸다는 사실도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얘가 폭행의 고의를 가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사실 인정입니다. 얘가 내 마음속에 이 인간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되면 이제 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이게 폭행이구나요. 만약에 여기서 다치게 할 생각으로 했다 해서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 다치게 할 생각이에요. 인식과 의사. 그게 이제 상해 고의로 법적 평가되는 거긴 한데 상해 고의를 가졌다 그러면 이제 법적 판단이 상해 미수다로 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가요.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막 이 때려가지고 억압을 한 다음에 간음할 생각으로 폭행에 나아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강간 미수가 되는 거지. 폭행 흡수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중요해요?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하는 게 형사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갑이 도자기를 주면 A가 5천을 쏴주기로 했어요. 갑이 도자기를 주면 얘가 뭐 땅 문서를 주기로 했어요. 대신 땅을 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이에요. 주기로 했고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사실 같은 거 더 따져가지고 매매다 교환이다 해요. 그럼 매매가 일단 성립하는 이상 매매가 효과를 논하는 거 다 법적 판단인 겁니다.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딱 형사 케이스라서 사실 인정부터 하고 법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보다가 왔어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요. 여러분들 형사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쟁점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 법률 판단 쟁점이 있어요. 쟁점 분류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쟁점에 따라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문제 출제 스타일이 달라지고. 자, 가장 간단한 말은 뭐겠어요? 사실인정 쟁점은 뭐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소장에 갑이 A를 죽였다고 살인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피고인 갑이. 자, 근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안 죽였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공소장에 갑이 을하고 짜고 피해자 A한테 사기쳤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이런 걸로 기소가 됩니다. 사실인정 쟁점 뭘로 잡힌다고요? 저는 을과 공모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을이 사업하는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려는 의사 가지고 사기의 고의 같은 건 추호도 없이 그냥 선량하게 도와준 거에 불과합니다. 뭘 하는 거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표현을 써요. 살인죄에서 안 죽였다는 게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게 인정인 거고. 그러면 내가 따지는 거 사실인정 쟁점 뭐야? 진짜로 죽였냐 안 죽였냐를 따져보는 거고 사기의 고의가 진짜 공모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다 뭐예요? 사실인정이에요. 이게 사실인정 쟁점인 거고 여러분들 기록시험 같은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기록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메인 쟁점이에요. 기록에서 꽃이에요. 꽃.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걸 전제로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제 이거를 쟁점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안 되는지 인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다. 그게 사실인정 쟁점이다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정 쟁점과 구별돼서 법률 판단 쟁점은 이쪽 쟁점은 일단 전제가 뭐예요? 사실은 인정됨을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가 회사 업무 사무 처리하면서 보관하던 금원을 지가 마음대로 써서 처분하고 소비했다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다 뜨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이 돼요. 들고 있었던 사정도 있고 보관하다가 그런 물건을 지가 지 집 사는데 다 써버렸다 이런 사실은 다 인정이 돼요. 다툼 없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횡령죄로 성립할 거냐 평가할 거냐 배임죄로 평가할 거냐 막 견해들이 붙고 거기다 막 판례해석이 붙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지고 있다가 빼돌린 사실은 다 인정이 됨을 전제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가 횡령이냐 배임이냐 이런 걸 평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 태도가 횡령으로 간다 해서 막 외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야 갑이 처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면 어떻게 돼요? 쟁점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안 죽였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공소장에 써있는 사실인정 쟁점에서 공소장에 써있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최종 결론은 뭘로 끝나요?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결론이 이것저것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면손이 무죄니 공소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쪽 쟁점을 웬만하면 뭐야? 죽였다는 재판에서 안 죽였다 결론이가 뭐야? 무죄로 풀려나는 거야. 후단 무죄, 증거 불충 무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 형사에서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쟁점 분류 두 가지로 해요.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 법률 판단 쟁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이 사례 시험이 있고 기록형 시험 있죠.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사례형 시험은 100% 이쪽입니다. 사례형 시험은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가 안 되고요. 다 법률 판단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소한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사실인정 쟁점 어디만 나와요? 기록형만 나옵니다. 기록형은 사실인정 쟁점이 절반이고 법률 판단 쟁점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 따라가지고 뭐 4대 6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건 이쪽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의 점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뭔 소리야?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례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 사례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100점짜리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 어떻게 돼 있어요? 갑이 을을 때렸다. 때리고 어쩌고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쫓아오니 경찰을 또 때리고 경찰을 때리는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 A를 속여가지고 저 인간이 치하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경찰관이 어쩌고저쩌고 제압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제압하는 와중에서 이게 밝혀져 피의자를 체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가져오고 압수하고 그리고 문제 설문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사법경찰관이 이 피의자 누구를 체포하고 물건을 압수한 게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 설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 쫙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뭘 깔아주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문제에서 정리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때렸다, 훔쳤다, 뭐 가져갔다, 어떤 행위를 했다, 어쨌다, 했다, 안 했다 해서 다 한 사실들 뭐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을 문제 전체를 꽉 깔아주고 그걸 문제에서 깔아준 다음에 설문에서 뭘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성립하는 죄를 논해봐라. 법적으로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평가해봐라고 물어보는 게 사례 문제 설문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자체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깔아주고요. 사실은 내가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만 잘 해봐라가 사례 문제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례 시험이에요. 근데 기록은 뭐가 나와요? 기록도 이쪽 충분히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재판에 나와가지고 피고인이 다 인정을 해요. 제가 막 훔쳤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만 이쪽까지 가는 건 좀 거시기 한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정되는 뭐야?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검사가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사실 다 인정돼요. 검사도 죽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에 다툴 건 없는 겁니다. 사실과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는 뭘 다투는 거예요? 기록에서?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거를 특수 강도까지는 건 억울하고 그냥 강도에 그치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배임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그 법적 평가만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기록에선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공소사실 1에 가한 그 사기 공동정범 살인 관련해서는 저는 죽인 적도 없고 강간 피해자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몸을 닿은 적도 이런 거예요. 다 부인을 하고 그럼 내가 답안에서 뭘 따져야 돼요? 기록을 다 따져가지고 진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인정을 따져보는 건 기록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요. 기록은 그래서 절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기록 시험을 왜 출제하는지예요. 사실 같으면 기록은 연수원 가서 배우는 거, 시험에서 평가하는 건 사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기록을 굳이 막 이렇게 막 커리큘럼이 꼬이는 걸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아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걸 시험 유형을 굳이 우겨 넣은 건 뭐예요? 이쪽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실 2차까지는 이쪽을 안 물어봤었는데 변시에서는 이쪽까지도 충분히 평가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록형 시험에서 법률 판단 쟁점 같은 경우는 사례랑 겹쳐요.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답안 쓰는 거까지 보면 똑같은 쟁점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록 답안이 사례 답안보다 훨씬 깔끔하겠어요. 간결하겠습니다. 판례만 끊었으면 된다. 규정하고 판례만 끊었으면 된다 그러는데 똑같은 쟁점이 나왔을 때 기록 답안이 훨씬 쓰기 편해요. 쓰기 쉽고. 그러니까 이쪽 쟁점만 공부할 거, 이쪽 쟁점만 답안 쓸 거 맞출 거 같으면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기록 풀어낼 수 있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물론 이제 기록 같은 거 좀 읽는 방법 정해야 되는데. 자, 근데 반면에 뭐예요? 이쪽은 객관식하고 사례 공부만 해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이따 답안 쓰는 것도 얘기하기는 완전 달라요. 답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이쪽은 기록용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거 훈련을 안 해놓으면 객관식 사례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별도 쟁점 유형이기 때문에 백지가 나오게 돼요. 답안 구성이 엉망이 되고 답안 구성이 깨져버리면 배점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봐도 잘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록형 시험의 존재 의의는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을 잘 써야 돼요. 내가 형사에서 고득점을 하겠다. 특히 기록 같은 거를 내가 고득점을 해서 민사에서 빵꾸나고 이런 것들을 메꿔주겠다까지 갈 것 같으면 이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이 일단 생소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스타일이 너무 벗어나는 것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50페이지짜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 객관식 사례만 그냥 한두 페이지에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건데 기록은 문제지만 5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25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관건인 거고 익숙해지기 전에 일단 분류를 해두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답안 작성 어떻게 하고 이제 책 정리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자, 봅니다. 결국 이제 끝까지 가요.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저 인간이 죽였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봤자 판사가 안 믿어져요. 내가 답안 쓸 때도 이 인간이 살인죄입니다라고 쓸 것 같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논증이 들어가요. 논증이 들어가려면 내 말에 근거가 있어야 돼, 결론에. 자, 법률 판단의 근거는 뭐야? 법리입니다. 인정된 사실에다가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요. 사람의 목숨, 심장을 멈추게 할 생각 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실제로 사람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걸 살인죄로 평가해요? 왜 살인죄로 평가해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때려요?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써있으니까요. 법리를 적용해서. 그럼 여기서 법리 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나오는 건 우리가 법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은 법률입니다. 250조 1항을 펴보면 써있다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죄가 성립한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거되는 기본 법리는 뭐야? 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판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법률에 하나하나 구체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B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애매모호하면 판례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 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말고 일반론, 통설 같은 것도 있죠. 누가 봐도 이건 A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판례도 안 나와요. 판례라는 건 다툼이 있어야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오는 거고 너무 뻔하면 판례도 안 나옵니다. 규정에서 끝나버리거나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통설적인 견해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게 실물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론이 들어가고요. 이제 수원법학에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같이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는 B라고 하고 나는 A인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재 정리할 때 학설 판례 검토로 쓰는 겁니다. 자, 뭔 소리예요? 법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쓰고 있는데 이 애매한 걸 우리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A라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고 B라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A라는 학설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판시하고 있는데 생각건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A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다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 내림에 있어가지고 어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내가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근거되는 법리는 뭐예요? 학설 판례는 소개에 그치는 거고 검토입니다. 내가 검토 내린 학설에 따라서 사안 검토를 인정되는 사실에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린 식으로 가요. 어쨌든 소개는 하고 마지막 결론 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판단의 기본은 근거가 되는 법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부터 그냥 정리하고 가죠. 법률 판단 쟁점의 답안 구성은 크게 목차가 어떻게 잡혀요? 자, 일단 메인으로는 이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안에 적용될 법리에 대해서 규정이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 어떤 규정편이 애매모호해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가 있고 결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라고 하면 답안 구성을 이제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쟁점 정리, 뭐 이건 표현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의 제기라고도 하고 뭐 문제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안에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일단 쟁점 키워드를 써서 소개를 해줘야 돼요. 불법 원인 급여 횡령이 문제되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법리 설치가 들어갑니다. 쟁점에 따라 가지고 규정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판례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규정 쓰고 이 규정을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간단히 쓰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학판검을 풀로 막 끊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판례만 쓸 것들, 쟁점으로 따로 정리하고 다 가지고 끊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목차가 뭐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죠. 법리를 우리가 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이 이 법리를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 답안의 메인은 뭐예요? 여기입니다. 실제로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찾은 쟁점에 포섭 적용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긴급체포의 적법성 같은 걸 따지라 그러면 형소법 쟁점으로 긴급체포가 적법하려면 긴급체포가 이러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법리예요. 그냥 규정 쓰는 겁니다. 판례적 같은 거 좀 들어가고. 그럼 사안 포섭은 뭐겠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긴급체포인 건데 우리 사안은 첫 번째 요건 갖췄다, 두 번째 요건 갖췄다, 세 번째 요건 갖췄지만 네 번째 요건을 못 갖췄네. 그니까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니까 이 체포는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를 횡령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거냐 말 거냐 견해가 대립한다요. 그게 쟁점 정리인 거고 여기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 판례는 막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검토 결론 나는 안 된다고 보기 타다다 부정설로 뺐으면 우리 사안의 경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사안의 경우 얘가 이렇게 해쳐먹은 건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하고 내가 위에 쓴 법리 태도에 따르면 불법 원인 급여를 마음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불성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 결론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성립한다고 긍정설로 갔으면 된다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사안 포섭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끊으셔야 돼요. 사안 포섭과 결론은 달라요. 목차 구성을 할 때. 결론은 물어보는 거 한 줄이에요. 죄책을 논해라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한다. 위법하냐 적법하냐 물어봤으면 위법하다 적법하다 결론 한 줄로 끝나는 거고 사안 검토는 뭐예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외워 쓰고 베껴 쓴 규정, 법리를 적용해서 포섭하는 작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 분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량은 법리와 사안 검토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분량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안 포섭의 기본은 내가 위에 쓴 법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 사실관계, 주어진 사실관계, 인정된 사실을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답안 구성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러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 첫 번째 충족 문제에 주어진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는데 위 법리 이런 거에 포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써질 수밖에 없죠. 실제 답안을 쓸 때 사안 포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도 인용해야 되고 법리 키워드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분량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쓰는 답안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배점은 기본적으로 분량에 비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처음에 신경을 안 쓰고 쓰면 자, 잘 보세요. 쟁점 정리 키워드랑 법리는 암기예요. 특히 학판권 같은 거 외워 쓰는 거죠. 외울 거는 막 정리까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쟁점을 찾으면 일단 반가워요. 아, 내가 외운 게 나왔구나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여기는 잘 씁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엔 이게 여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채워넣을 말들은 막 구구절절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암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안 포섭은 뭐야? 내가 외워 쓴 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랑 내가 위에 외워 쓴 거를 조합해서 쓰는 거야. 말 자체를.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외워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를 소홀하게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 근데 아까 뭐라고요? 배점은 1대1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쟁점도 맞아 썼고 맞게 썼고 결론도 기다 아니다 맞게 썼는데 생각보다 왜 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지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쟁점 누락은 없다는 전제에서 이쪽이 부실합니다. 사안 검토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배점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답안은 물론 묶었어요. 사안 검토 문제 물론 결론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0점짜리 문제 쟁점이라고 치면 쟁점 정리 2점, 결론 2점에 4점, 4점을 기본 배점으로 잡아요.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 가지고 좀 완급 조절은 하지만 결론은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배점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갑니다. 결론 같은 거 누락하면 안 돼요. 결론을 누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으면 결론이 된다 안 된다로 끝나야 돼요. 특히 형사법 같은 여러 실수를 많이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으면
위수증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로 답안이 끝나야 되는데 그냥 위법하다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압수가 위법하다로 끝난 사람들. 다 맞는 쟁점이고 맞는 걸 쓴 거긴 하지만 결론 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줄이 중요해요.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결론을 호응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기다 아니냐 물어봤으면 기다 아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냐 없냐로 끝나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고, 하여야 하냐로 물어봤으면 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설문 호응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줄이면 배점이 크게 들어가고, 쟁점 정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어긋나면 싹 날아가요. 그냥 A를 물어봤는데 B를 쓰면 백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쟁점 정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쓰는 거지만 여기서 뭔가 어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 엉뚱한 걸 쓴 거에 그냥 백지로 날아가 버려요. 안 쓰면 왜냐 시간을 잡아먹어 버려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다른 거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걸 잘 쓰면 되는데, 여기에 엉뚱한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점수는 빵점인데 시간을 잡아먹죠. 시간하고 분량을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학판검에서 학설 이루고 판례 외우는 건 두 번째인 거고, 쟁점 정리, 이 쟁점이 도대체 왜 문제되는지 문제 제기 쟁점 정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문제 사실관계를 읽었을 때, 아, 이 사실관계 문제가 A 쟁점을 물어보는 거나 일단 쟁점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고 나면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채워 넣어요. 학설 같은 거 좀 까먹어도 판례 적시만 객관식용 판례도 다 중요하니까, 학설 그 쟁점은 사례 쟁점 판례는 객관식용으로도 중요 판례예요. 객관식용으로만 끊어서 외우니까 판례라도 써요. 그럼 결론 나옵니다. 길 아니다가. 그럼 대충 구색은 맞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 사례에서 배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엉뚱한 쟁점 쓰는 거예요. 못 찾거나 두 개를 연달아서 이어서 써야 되는데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엉뚱한 걸 쓰거나.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형법이든 형소든 이제 계속 쟁점 공부할 때 제가 가르치도 그렇게 해요. 이쪽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쟁점 정리가 정확히 정리가 되면 학설은 만들 수도 있어요. 기냐 아니냐가 문제되면 학설은 뭐겠어요? 긍정설, 절충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죠. 할 수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이런 경우면 된다는 견해, 이런 것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학설은 별로 안 중요하고 구색만 맞추면 된다고요. 자,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법률 판단 쟁점의 답안 구성보다 일단 쟁점 적시하고 법리 설시한 다음에 검토 결론이에요. 사안 포석 같은 거를 생각보다 꼼꼼하게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 목차는 다시 얘기하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